테슬라 투자 소식입니다. 테슬라 독일 기가팩토리 승인. 오버행 우려 해소. 테슬라가 독일 공장 착공 2년여 만에 주정부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자 미국 증권회사 웨드부시에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는 회사가 오버행 우려를 해소했다고 평가했다. CNBC는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가 투자자들에게 보낸 서한을 인용해 이렇게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댄 아이브스는 독일 기가팩토리는 테슬라와 회사 주가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면서 공장 가동을 호재로 판단 테슬라가 오버행 위험을 덜어냈다고 내다봤다. 독일 브란덴부르크주에 위치한 테슬라 기가팩토리는 지난해 양산을 예정했지만 환경 문제로 운영 일정이 지연됐다. 테슬라는 독일 공장을 전진기지로 삼아 유럽 전기자동차 시장 점유 우위를 점한다는 방향이다. 독일 기가팩토리 운영이 늦춰질 당시 아이브스는 사람들이 기가팩토리가 실제 문을 열지 의심하고 있다면서 이를 지켜보는 투자자들에겐 좌절감을 안기고 있다고 했다. 또 중국 상하기 공장에서 생산해 유럽 전역에 납품하는 방식은 지속성이 떨어진다면서 독일 기가팩토리가 향후 테슬라 성장 요체가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독일 기가팩토리 연간 목표 생산량은 50만 대가량. 웨드부시는 테슬라 연간 가동률이 지난해 100만 대에서 올해 200만 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아이브스는 테슬라 주가를 1,400달러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4일 종가 대비 70%가량 높은 수치다. 애플 투자 소식입니다. 애플 돌격 앞으로 더 똑똑해진 아이폰 SE, 아이패드 에어 온다. 애플 상반기 언팩 이벤트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행사에서는 신규 아이폰 SE, 아이패드 에어, 맥 미니 등이 공개되며 하반기 아이폰 14 공개에 앞서 애플 사용자들을 설레게 할 전망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는 9일 오전 3시 가상 공간에서 진행되는 애플 언팩에서는 신규 디바이스 라인업이 공개될 전망이다. 아이폰 SE는 플래그십 아이폰 라인업의 일부 성능을 유지, 디스플레이를 축소한 중저가 라인업이다. 이번에 공개될 아이폰 SE는 5G, 아이폰 13에 적용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15 바이오닉이 탑재될 것으로 보여 소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애플은 이 같은 성능 강화에도 차기 아이폰 SE 가격을 300달러로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에 출시된 전작 아이폰 SE 2세대보다 10만원 이상 감소한 가격이다. 국내 가격은 적용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전작 국내 출고가가 50만원대였던 만큼 40만원대에 형성될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이 같은 출고가 인하 전략은 애플의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 공략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애플은 지난해 4분기 아이폰 판매량 4천만 대를 기록, 최대 실적을 기록한 바 있다. 2021년 하반기 출시한 아이폰 13의 활약도 대단했지만 아이폰 12 등 가격이 하락 조정된 전작 시리즈들이 중국, 유럽 등에서 실적은 견인하기도 했다. 신규 아이폰 SE 출시 후 이전 아이폰 SE 시리즈 가격은 20만원대로 낮아질 전망이다. 애플 소식에 정통한 대만 애널리스트 밍치권은 아이폰 SE 출하량이 올해에만 최대 3천만 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애플은 이날 신규 아이패드 에어도 2년 만에 컴백한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번 아이패드 에어는 전작과 비슷한 디자인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 한편 차기 아이폰 SE와 마찬가지로 5G A15 바이오닉 칩을 탑재시켜 성능 향상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출시로 먼저 신규 태블릿 PC를 발표한 삼성전자와 화웨이 등 후속 주자와 격차를 더 벌릴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다. 추가적인 신규 디바이스 라인업이 공개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블룸버그 통신 마크 거머는 새 맥 미니, 맥북 프로, 아이맥 중 한 가지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며 아마 상반기 내 공개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TSMC 투자 소식입니다. 퀄컴, 차세대 플래그십 스냅드래곤 위탁 생산 TSMC에 맡긴다. 미국 반도체 업체 퀄컴이 하반기부터 플래그십 스냅드래곤 칩셋 위탁 생산을 대만 TSMC에 맡길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은 중국 이전문가 아이스유니버스 트위터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이스유니버스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프로세서 전력 소비에서 비롯되며
삼성의 프로세스와 암 아키텍처는 지난 2년 동안 퀄컴 및 엑시노스 프로세서를 망쳤다면서. 하지만 하반기와 내년에 출시되는 스냅드래곤 프로세서는 TSMC 프로세스를 사용할 것이고 소비 전력과 성능은 확실히 지금보다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성 파운드리는 현재 스냅드래곤 8 1세대를 위탁 생산 중이다. 하지만 너무 낮은 수율이 문제다. 외신 등에 따르면 삼성의 4나노 파운드리 생산 수율은 30에서 35% 안팎으로 추정된다. 반면 TSMC의 4나노 수율은 7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퀄컴은 하반기 스냅드래곤 8 1세대 플스 칩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 칩은 하반기 출시되는 플래그십 모델에 탑재될 예정이다. 보잉 투자 소식입니다. 보잉 여객기 군용기 원자재 러시아산 티타늄 구매 중단. 미국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침공 이후 러시아산 티타늄 구매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보잉은 이날 러시아산 티타늄 구매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또 보잉은 러시아 모스크바와 우크라이나 키이우에 있는 사무소를 폐쇄하고 러시아 항공사에 예비 부품을 보내는 것도 중단했다. 보잉은 우리 재고와 티타늄 공급원의 다양성은 비행기 생산에 충분한 공급을 제공하고 있다며 장기적인 연속성 보장을 위한 올바른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티타늄은 여객기와 군용기 제조에 중요한 원자재로 보잉은 티타늄의 3분의 1을 러시아로부터 공급받고 있으며 나머지는 미국,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에서 공급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 티타늄 생산업체인 브메인포와 비스마와의 관계에도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이 회사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로스테흐의 최고 경영자 세르게이 체메조프가 이끌고 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체메조프와 그의 가족을 대상으로 추가 제재를 발표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부터 보잉의 데이비드 카론 CEO는 지난 1월 보잉의 티타늄 공급을 중기적 위협으로 지적했다. 다만 보잉은 로스테흐와의 합작법인 관계는 어떻게 처리할지 언급하지 않았다. 에어버스도 체메조프의 회사로부터 티타늄 절반을 공급받고 있다고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는 전했다.